네, 오늘은 그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변수에 대한 5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제 그 통계학과라면은 이 거의 속담처럼 외우고 있을 텐데, 요렇게 이제 외웠죠. 요거를 왜 외웠냐면은 확률 변수는 이제 그 언뜻 보기에는 함수의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제 이름도 이제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어떠한 그 미지의 이제 수가 아닌가 뭐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확률 변수가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아마 이제 처음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논리는 이제 이런 거죠. 그 함수라면은 정의역이랑 이제 공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정의역은 이제 여기 있는 오메가이고요. 공역은 이제 그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오메가는 이제 뭐 동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던지면은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h t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 그 오메가라는 거를 이런 이제 집합으로 보고 H, T 이렇게 두 개의 원소로 갖고 있는 이제 집합으로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뭐 H,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 가지고 이제 앞면이 나오면은 뭐 1이고 뒷면이 나오면은 뭐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그 숫자로 매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숫자로 매핑을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뭐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전을 뭐 한 100번 던졌을 때 이제 앞면이 이제 평균적으로 몇 번 나왔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그 HT라는 거를 쓰지 않고 뭐 1, 0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숫자화 시켜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H에서 1로 가는, 그리고 T에서 0으로 가는 이제 요런 매핑을 우리가 X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숫자는 이제 실수의 원소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 오메가에서 R로 가는 이제 그냥 함수다. 예를 들어서 H가 이제 들어가면은 1이 나오고, 그렇죠? X에 T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0이 나오고, 이제 이러한 이제 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 이제 동전 예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전을 던져서 이제 뭔가 이제 앞면이 나오거나 이제 뒷면이 나오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시행이라 그러고, 그 앞면 혹은 이제 뒷면이 나오는 그 결과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아웃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컴은 이제 H가 나오거나 이제 T가 나오거나 뭐 이제 이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샘플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 아웃컴들의 집합이에요. 그래갖고 뭐 샘플 스페이스는 이 아웃컴들 H하고 T를 이제 모아놓은 이러한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벤트라는 거는 그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확률 처음 배울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올 사건, 뭐 이제 요런 표현을 쓴다던가, 이제 뒷면이 나올 사건, 요런 표현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앞면 또는 뒷면이
이런 표현을 이제 쓸 수 있겠죠. 이제 앞면이 나올 사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뒷면이 나올 사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앞면 또는 이제 뒷면이 나올 사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공집합인 사건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운 레벨일 거고, 아 이제 H하고 T라는 건 아웃컴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H하고 이제 T를 모아놓은 뭐 어떠한 그 집합을 오메가라고 정의하고 샘플 스페이스라고 이제 부르는구나. 그리고 이 이벤트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그 사건을 의미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앞면이 나올 사건, 요거 이제 뭐 뒷면이 나올 사건, 요거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올 사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 배운 이제 시그마 필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그마 필드라는 거는 이 이벤트들의 이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벤트들의 모임인데, 만약에 이제 요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뭐 요렇게 F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그 되게 설명할 게 없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아웃컴 있죠. 아웃컴은 이제 H하고 T라고 쓰는데, 이 H하고 T는 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집합의 원소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벤트라고 써져 있는 거는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라든가 앞면에 나오는 이제 집합이라든가. 그래갖고 요 두 개를 좀 잘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확률 축도라는 거를 정의했죠. 확률 축도라는 거 이제 시그마 필드 위에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필드에서 0과 이제 1 사이로 가는 어떠한 이제 셋 펑션인데, 적당한 이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만족한다고 치고, 일단 이 P라는 거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공집합의 확률은 0이라든가, 앞면이 나올 사건은 이제 2분의 1이라든가, 뒷면이 나올 사건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이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를 썼었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그 P라는 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집합이에요, 집합.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무식하게 좀 쓰면은 그 P하고 이렇게 어떤 이제 집합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는 이제 0과 1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그 되게 이제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표현할 거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P에 대한 그 가로 안에 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집합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면이 나오는 거는 이제 1로 매핑하겠다, 뒷면이라는 거는 이제 0이라고 우리가 매핑을 하겠다, 이제 이러한 이제 함수잖아요. 그쵸? 이러한 이제 오메가에서 이제 R로 가는 이제 함수인데, 여기에서 또 보면은 그 X에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는 집합이 아니죠. 이건 집합의 원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메가의 원소가 되겠죠. 그렇죠? 뭐 집합의 원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x의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또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그냥 임의의 실수가 되겠죠. 뭐 매핑을 했는데 내가 그냥 뭐 마이너스 값으로 매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렇게 쓰지 않고 요렇게 쓰게 된다면 이건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집합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P라는 거를 쓸 때는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틀리게 되겠죠. 여기에는 집합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상 요거를 오메가를 이제 우리가 HT 이렇게 놓았는데 이거 대신에 제가 그냥 오메가의 원소를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오메가 1은 그냥 H로 생각하고 얘는 이제 T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런 식의 이제 기호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옳은 표현, 맞는 표현은 이제 뭐냐, 이 동전 예제에서 이제 요런 질문인데 x에다가 이제 h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0으로 간다. 요건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게 h라는 거를 h라는 그 아웃컴을 내가 이제 0으로 이제 매핑을 하겠다. 이제 뭐 요런 뜻이죠. 그렇죠?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P는 이제 앞면이 나올 사건을 내가 2분의 1이라는 거로 정의를 하겠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3 같은 경우도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집합이고 오메가 1이 이제 H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죠. 요거는 이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P의 H라고 하면은 얘는 그 아웃컴이잖아요. 아웃컴을 이제 넣으려면은 P에 대한 이제 이 가로 안에 넣으려면은 이렇게 집합의 형태로 바꿔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이제 옳지 않은 표현이고, 이제 요러한 표현은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사건이니까 요 표현은 맞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때 얘는 이제 집합이니까 얘는 집합이고 얘는 집합이 아니에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표현은 이제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오메가 1이라는 건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3번과 같이 써야 되겠죠. 넣으려면.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요런 표현 있죠. 요런 표현을 어디서 많이 이제 본 것 같단 말이지. 우리가 그 많이 이제 본 것 같고 되게 이제 익숙한 표현이어가지고 이게 마치 이제 있는 표현인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의문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언제 봤냐면은 고등학교 때에서 뭐 두 사건의 뭐 독립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뭐 두 사건 독립이라고 한다, 막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P,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잖아, 그쵸? 그럼 이 표현이 이제 틀린 거냐? 이거는 이제 맞아요. 요거는 그 이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건은 이벤트라고 했죠. 이벤트는 여기에서 우리가 집합을 이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러한 집합 자체를 의미하는 게 A하고 B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요거는 이때 그 얘는 이제 집합이에요. 얘는 이제 B는 아웃컴이 아니죠. B는 이벤트.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뭔가 P 가르고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이제 다 뭔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집합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얘는 여기에서 H는 여기에서 이제 H는 이벤트가 아니고 아웃컴이죠. 그래서 이제 해설은 그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건 뭐 A, B는 이제 이벤트라는 거를 의미하고 아웃컴을 의미하는 게 이제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얘네는 우리가 이제 집합이므로 확률은 항상 이제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야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표현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한 이제 출처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였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 맞는 소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자동으로 지워줬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리는 부분이 그 수리 통계 시간에서 이제 이러한 표현을 이제 본 적이 이제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P는 이제 X는 1일, 요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쓰고, 얘가 이제 2분의 1이다.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P의 입력으로는 이제 집합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집합인가? 얘는 그냥 식이잖아. X는 1이라는 어떠한 이케이션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표현은 이제 틀린 표현인가? 요러한 생각이 들죠. 요거는 그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x는 1이라는 거 있죠.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전을 던져 가지고 우리가 x는 이제 오메가에서 r로 가는 이제 함수인데 h하고 이제 t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래는 0, 1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령으로 할까? 1령으로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제 x의 이제 h라는 거는 1이 되고 x의 이제 t라는 거는 이제 0이 되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정의했는데 p는 이제 x가 이제 1이다. 이제 요러한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요거를 의미하는 이제 추격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냥 찬찬히 살펴보면 돼요. x의 이제 x라는 거는 어떠한 이제 함수인데 이 함수에서 입력이 오메가이고 출력이 이제 1이 돼요. 그렇죠? 출력이 이제 1이 되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를 좀 다시 이렇게 씁시다.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얘도 지워야 되겠네.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이제 쓰고 뭐 0, 1 뭐 이렇게 쓰든지 반대로 쓰든지 아무렇게나 아무튼 이제 그러면 이제 x의 오메가 1은 0이 되고 x의 오메가 2는 1이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1이 되는 결과가 1이 되는 이제 오메가들을 모으게 되면은 요거는 요 집합에 오메가 1은 포함이 될까요? 오메가 1은 포함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이제 오메가 1이 포함되면 이제 이게 1이라는 소리니까 이게 0이 x의 오메가 얘가 1이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에는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 중에서 이제 오메가 2만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 집합을 이제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럼 얘는 얼마예요? 그냥 뭐 요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이거는 뭐 우리가 2분의 1이다 아니면 뭐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이제 여기 있는 해설대로 하면은 오메가 1이 1이 돼야 되네. 요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의미하므로 이제 x가 이제 1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요게 이제 요러한 그 의미의 이제 요 표현의 추각형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1이라는 그러니까 p의 h라는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옳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었던 이러한 표현은 사실 이러한 표현의 추각형이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싫네. 이거 지우개가 컸으면 좋겠네. 차라리 한번 딱 하면 다 없어지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좀 관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의 x1이라는 거는 이제 요 표현의 이제 추각형이고 요거는 뭐 이제 그 h가 xh가 이제 1이라고 할 때 이제 P의 h라고 이제 쓸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되게 이제 이해하기 힘든 게 좀 뭐냐면은 요 표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가 함수라는 사실을 좀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1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확률 변수에 의해서 맺히는 상이라고 해요. 요걸 이제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요런 겁니다. 뭐 h t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h를 이제 1 그다음에 t는 이제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핑 규칙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이러한 함수를 이제 x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1 있죠. 1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받는 애잖아요.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제 받는 애들을 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살표를 이제 받은 애들이 이제 쫓아 올라가고 이 화살표로 누가 줬는지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추적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 상에 대한 그러면은 추적해서 올라가면 이제 h라는 애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1이라는 화살표를 이제 1은 이제 화살표로 받았는데 그 화살표를 이제 따라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h라는 애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1의 역상이라고 부릅니다. 인버스 이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러한 집합은 1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를 의미하는 이제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확률 변수 이제 x가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오메가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0, 1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정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0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p x는 0이라고 이제 쓰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은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요거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중간에 생략하면은 이제 0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러한 인버스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쓴다면 얘는 근데 뭐예요? 이거란 소리잖아. 그쵸? 요거란 소리니까 결국에는 얘도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쵸? 내가 이렇게 싱겁게 이거를 왜 했냐면은 요거를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요렇게도 쓸 수 있죠. 그러면은 0과 1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x는 0, 5와 뭐 x는 1, 뭐 이런 표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x는 0 또는 x는 1이라고 하면은 0과 1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요렇게 되죠. 그렇죠? 0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얘고 1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니까 요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요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얘는 다시 쓰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이미지라는 거는 어떠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화살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집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의 값에 대한 것만 이제 인버스 이미지는 아니에요. 다른 예도 좀 들어볼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요게 이제 x라고 칠게요. 이러한 이제 매핑을 x라고 치면은 이제 그 요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요렇게가 되겠죠. 그쵸? 만약에 3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뭐지? 없죠. 그럼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p의 x는 이제 3 이렇게 하면은 p의 이제 공집합이 되고 3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없으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0이라고 볼 수 있죠. 확률 변수는 이제 0, 1, 2 세 개의 값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동전을 던지고 앞면이 나오면 0, 그다음 뭐 뒷면이 나오면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으면은 x가 이제 뭐 0일 확률은 이제 2분의 1, p의 x가 이제 1일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p의 뭐 x가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는 이제 공집합으로 매핑될 테니까 얘가 그렇죠? 요거는 이제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그 포인트는 그 요 기호에 대한 해서 얘는 이제 인버스 이미지다.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캡처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 옛날처럼. 이거 되게 지우기 힘드네. 그래서 그 확률 변수의 이제 상 이미지는 이제 R에 맺히게 되고 역상은 오메가의 부분 집합 중 하나에 맺히게 된다. 뭐 이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확률 변수가 이제 있다고 치면은 뭐 이제 여기 이제 오메가에 HT 이제 요렇게 이제 집합이 있고 이게 훨씬 낫네. 0, 1.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화살표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 당연히 맺히게 되고 인버스 이미지 이 실수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예를 들어 갖고 뭐 그 역상은 요거에 이제 부분 집합죠. 그러니까 뭐 이게 1에 대한 역상 p의 1에 대한 역상은 당연히 이 오메가의 부분 집합 중에 이제 이렇게 맺히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동전 예제 같은 경우는 요러한 형태였잖아. 결국에는 오메가에서 이제 R로 가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임의의 뭐 요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로 구했더니 이제 여기에 어떤 그 부분 집합이 이제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메가에 있는 부분 집합이 잴 수 있는 집합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잴 수 있다라는 거는 오메가하고 이제 캘리그래픽 F가 요게 이제 메저러블 스페이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이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한 요거 있죠. 요러한 이제 원소가 F의 이제 원소라는 이제 보장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전 예제로 한정을 하면은 요건 이제 x는 이제 1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죠. 1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어떤 요 오메가 상으로 매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f의 원소가 되는데 모든 이제 여기에 여기에 대한 그 역상이 그러니까 모든 이제 실수에 대한 이제 역상이 여기에 대한 그 f의 원소로 잴 수 있는 집합으로 이제 갈 수 있냐 이제 뭐 요런 게 보장이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그
P라는 거를 정의했잖아요. P라는 거는 확률이 이제 P라는 거는 어떠한 그 F에서 이제 0, 1로 가는 이제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P는 여기에서 이제 집합 형태로 뭔가를 이제 집어 넣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2분의 1이야 뭐 이러한 어떠한 그 0과 1 사이에 숫자가 나와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집합이 사실은 그냥 집합이 아니고 이게 F 메저러블한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러한 F 메저러블한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x는 1 이제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이제 1에 대한 역상인데 1의 역상은 일단 여기에 맺히고 이 부분집합 중 하나에 맺히는 걸 알겠는데 이 오메가의 부분집합 중 하나가 F 메저러블 하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보장이 이제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장을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x라는 거를 그냥 이러한 함수다,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오메가에서 이제 r로 가는 함수인데 역상이 항상 이제 잴 수 있는 집합, 여기서 있는 잴 수 있는 집합이라는 거는 f 메저러블한 이제 집합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이제 추가로 이제 필요할 것 같죠. 그렇죠? 당연히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확률 변수라는 거는 함수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적이고 원래 이제 그냥 함수는 아니고 조금 이제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함수다 제가 이렇게 좀 모호한 말로 이제 써놨는데 이 특별한 성질이 이제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x에 대한 이제 역상 있죠. 역상이 항상 이제 f 메저러블한 집합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싫어 이거 너무. 다시 안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역상이 항상 잴 수 있는 집합 요게 이제 특별한 성질이죠. 그냥 함수가 아니고 역상이 잴 수 있는 집합인 함수 요런 조건이 필요한데 역상이 이제 잴 수 있는 집합인 함수를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잴 수 있는 함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냥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